법률가의 부서로 세상을 밝힌다. 서정욱의 법필 소세. 오늘은 이제 그 일부입니다. 일부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영원한 퍼스트 레이디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역사인물 특강을 하면서 상당히 그 누구를 일부에 선정해야 되는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여러 이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유경수 여사를 일부의 인물로 선정한 거는 이제 그만큼 한마디로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원한 국모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정치적으로 뭐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한 분도 있고 좌파나 우파에 따라 여러 이제 부류가 있는데 그래도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만은 아무도 비판하는 분이 없어요.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뭐 좌파 패널이나 여러 사람 만나봐도 박정희 대통령은 비판한 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유경수 여사는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이제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지도 1974년에 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제대로 이제 유경수 여사의 본 모습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정말 유경수 여사의 일생과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경수 여사의 일생을 간단히 이제 살펴보고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데 보기 전에 이제 시를 하나 먼저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한하운 이분은 이제 월북 북한에서 내려온 이제 천형이라 하죠. 한마디로 이제 문둥병 나환자 시인 자체가 이제 그런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천형을 받았다 하늘의 형벌 이런 시인입니다. 한하운 이분이 유경수 여사를 그리면서 추모한 이런 이제 시를 하나 먼저 보고 유경수 여사의 일생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이제 자막으로 뜨고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은 다 이제 커뮤니티에 제 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제가 시를 이제 간단히 읽으면서 한번 소개해 드리면 여러 발의 총소리에도 놀라시지 않고 태연히 홀로 앉아 계시는 님의 모습은 정말로 성스럽고 숭고한 모습임을 이 나라 이 결에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님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라 참된 국민이 되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 지금 뼈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님의 유덕을 잊을 길 없어 또 님을 영원히 그리는 일을 다지려고 이 땅의 나환자들이 이렇게 님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이제 한하운 시인이 추모한 이런 이제 시입니다. 제가 수많은 지도자들 많이 봤지만 우리 어릴 때 문둥병 환자 근처만 가도 옮을까 싶어서 얼마나 이게 피했습니까? 그런데 유경수 여사는 전라도 고흥의 소록도 가면 한센병 환자들 그대로 두 손을 꼭 안아주고 정말 잡아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센병들 나환자들이 영원히 친구로 보는 이분이 유경수 여사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데나 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만 봐도 저는 위대한 게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유경수 여사 일생을 간단히 이제 좀 살펴보고 리더십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출생과 어린 시절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거는 저희가 역사 인물을 하다 보면 일대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고향은 뭐 전부 이게 알다시피 충청도의 옥천이죠. 옥천. 거기에 제가 책에는 노래 유행가 이것도 유명한 시입니다. 정지용 월북 시인이죠. 정지용 씨의 향수라는 게 노래 가사를 일부 제가 소개했지만 우리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희들어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햇슬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게 향수라는 정지용 시인의 시입니다. 결국 이제 고향이 그분도 옥천이죠. 옥천. 그 정지용의 생가 옆에 유경수 여사 생가도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고향은 이제 그 옥천인데 문제는 이제 그 아주 이제 부잣집입니다. 실제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유경수 여사는 이제 그 1925년에 옥천에서 이제 그 육종관 선생님의 그 일남 삼녀 중에 그 셋째 일남 삼녀 중에 셋째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집은요 나중에 아마 이제 그 사진이 혹시 뜰지 모르겠는데 편집 과정에 그 사진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여러 사진도 보고 집도 이게 가봤어요. 그 집에 가보면 정말 어리어리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제 그 1600년대에 김정성을 지낸 김정성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때 그 김정성이 처음 지어 살았고 이후에 그 송정성 그다음에 민시성을 가진 민정성 이렇게 정성만 세 집이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 삼정성집이다. 아주 그 한옥을 보면 어리어리하게 잘 돼 있죠. 아마 이제 그 육종관 그 아버님이 1918년에 그 민정성에 자손한데 사가지고 수리한 전형적인 양반 가옥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이제 그 후에 그 유경수 여사는요 1938년에 25년에 태어나셨고요 38년에 그 죽향 초등학교를 졸업했죠. 죽향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그 서울 배화유고로 갑니다. 배화유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여러 자료를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성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실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성적표도 이렇게 봤어요. 박정희 대통령 성적표가 옛날에는 이게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근데 기밀이 해제되면서 보니까 상당히 뭐 몇 개 종목은 아주 우수했죠. 뭐 체육이라든지 우수한 것도 있는데 좀 성적이 덜쭉날쭉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우수한 성적이었다.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유경수 여사가 공부는 더 잘한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그 5등 이내 우수했고요. 전과목도 골고루 성적이 좋았다. 이렇게 그 여고 시절까지 배화여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간단히 그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만남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45년에 그 해방될 때 이제 그 배화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에서 아마 가정교사 교사로 이제 근무하다가요 6.25 전쟁이 났죠. 그때 그 부산이 피난으로 다 왔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과 처음으로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그때 그 소개시켜준 분이 친척 송재천, 송재자이, 천, 소이 소개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처음 만나게 돼요. 제가 이제 여러 경로, 제가 유경수 여사 이제 그 강의 때문에 책을 여기 한 수십 권을 봤을 겁니다. 자료나 논문을. 아마 이제 그 처음에 유경수 여사는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사랑이 이런 말 있잖아요. 첫눈에 반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처럼 여기 유경수 여사도 아마 첫눈에 박정희 대통령 서로 이분하고는 그 일생의 반려자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님이죠. 그때만 해도 이게 완전히 그 지금 봉건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야 이게 뭐 당사자가 마음에 들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때는 이게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육종간 아버님에게 강하게 결혼을 반대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본부의 그 정보국의 1과장 소령으로 있었거든요. 6번에 소령인데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육종관 아버님이라도 이게 저라도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게 군인인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때 부산이에요. 이 말은 우리나라가 바로 멸망한다. 북한이 그대로 적과 통일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적과 통일되면 바로 1순위 처형되는 게 군인하고 경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패망하면 바로 여기 좌파들한테 총살이나 처형당하는, 그 당시는 그 정도로 나라가 풍전등화 일단 위기에 있었다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그 기존에 어떤 결혼했던 또 여성이 있었잖아요. 이혼했지만 그런 이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워낙 빈부가 차이 나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게 뭐 삼성가의 그냥 이부진이나 이서진이 딸들이 완전히 가난한 경원, 뭐 지금 이무재 씨하고 이혼했지만 이런 게 기분이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육종관 씨는 삼정성집 어리어리하고 거기에 그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포드 승용차하고요, 니산 화물차를 몰 정도로, 이러면 이게 지금 삼성에 버금가는 이런 게 재벌집의 귀한 딸 아닙니까? 근데 가난한 군인 박정희한테, 그것도 이미 한번 결혼했고, 더군다나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기면 군인이 척결 1순위인데 이런 결혼을 찬성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제가 봐도라도 그래서 아마 이게 반대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반대한다고 뭐 결혼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이제 허락 없이 결혼한 거죠. 결혼하니까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육종관 아버님은 이제 결혼식에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식에도 안 오고, 근데 끝내 돌아가실 때는 화해한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님이 196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가니까 육종관 아버님, 유경수 여사 아버님이 뭐라고 했냐, 울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울면서 제가 부덕에서 위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화해를 하고 돌아가셨다. 이런 이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허락 없이 전쟁 중에 대구에서 이제 1950년 대구 성당, 계산 성당, 이 계산 성당에서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박정희, 정희가 이제 여성 이름이고 유경수는 영수, 남자 이름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때 주례가 대구시장 허읍 대구시장이 이제 주례를 섰는데, 순간 착각해서 신랑 유경수 군가, 신부 박정희 양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이제 일화도 전해집니다. 근데 후의 일입니다. 결혼 후에 유경수 여사가 이제 대학에 특강도 하고 강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강연 중에 어떤 학생이 물었겠죠. 유경수 여사님, 다시 태어나면 어떤 남성을 택하겠습니까? 이런 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뭘 했냐면, 박정희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아닐 때, 그만둘 때 혼인하겠다. 이 말은 대통령 박정희보다 인간 박정희는 정말 좋아한다. 근데 대통령은 너무 힘들다. 아마 그래서 대통령을 그만둔 남성일 때 그분하고 결혼하겠다. 이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실제 뭐 제가 평가를 해놨지만, 아마 이제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유경수 여사가 이제 천수를 못 누리고 흉탄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결혼 결격 사유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한데, 하여튼 그만큼 인간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정말 사랑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외에 이제 청와대 생활 들어갔죠. 거기에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이 청와대 생활을 보면 정말 거기에 좌우명 실천하기 위해서 글을 항상 써서 계속 이제 그걸 유경수 여사가 지키기 위해서 좌우명으로 삼는 그런 이제 글귀가 있습니다. 첫째, 열심히 공부하자. 청와대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자. 둘째, 많은 사람을 만나서 시중에 오가는 이야기를 듣자. 이 말은 이제 소통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자. 셋째는 이제 청와대의 살림을 중유 가정 정도로 하자. 중유 가정. 이게 저는 상당히 와닿습니다. 우리가 여기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만큼 청렴하고 이런 게 깨끗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유경수 여사, 저는 공이 크다. 실제요, 요즘 여기 보면 부인이 뇌물 받은 게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이분도 수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극단 선택함으로써 수사가 중단됐지만 그때 그 아들 뭐 미국에 집어넣는 거라든지 또는 시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인 권양숙 여사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 문재인의 부인 그 김정숙 이게 옷장만 해도 몇십 개 어떻게 사치를 했습니까? 근데 유경수 여사 정말 이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가도 얼마나 그 한복 보십시오. 몇십 년 동안 이게 얼마나 이게 오랫동안 검소 입었으면 꼬깃꼬깃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청렴한.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살림을 중요 과정 정도로 하자. 이 세 가지를 써놓고 항상 이제 그 실천했던 이런 분이 바로 유경수 여사입니다. 첫째, 열심히 공부하자. 둘째, 많은 사람 만나 시중에 오가는 이야기를 듣자. 소통. 셋째는 이제 청와대 살림을 중요로 하자.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저는 정말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퍼스트 레이디로서 대통령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을 일을 많이 했죠. 특히 우리 그 당시는 미래 세대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경수 여사는 웃고 뛰놀자. 그리고 하늘을 보며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 이게 바로 어린이가 우리나라의 미래 아닙니까? 어린이. 그래서 이제 그 유경수 여사가 어린이 해관도 건립하고 어깨동무 잡지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지만 발간하고 어린이 대공원 이런 이제 그 꿈나무들 청소년 육성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또 퍼스트 레이디로서 아까 이제 그 하나원의 시 우리 소록도 봤지만 고통받고 소외된 시민들 얼마나 위로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정말 이런 퍼스트 레이디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쓴소리 정말 많이 하는 아마 이제 그 보통 이제 일반 우리 장관이나 밑에 참모들은 아무래도 그 쓴소리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 부인은 그래도 그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거는 여성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쓴소리 이걸 해서 그래서 청와대 안에 제일 야당이 아니냐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했고요. 무엇보다 그 순방 갈 때요. 정말 외국 순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퍼스트 레이디는 문화 외교 이런 걸 하거든요. 한류 이런 게 중요한데 워낙 한복을 즐겼는데요. 그 워낙 외모도 예쁘고 목이 아름답고 옷맵시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요. 한복이 워낙 우아함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뭘 했냐.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햇빛을 안고 온 동방의 가인이다. 햇빛을 안고 온 동방의 아름다운 여인 가인이다. 이 정도로 극찬한 한류 이때부터 우리 한류가 세계에 퍼지는 이런 엄청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많이 한 이런 그 청와대 생활에서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서거 정말 슬픈 일이죠. 서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요. 아마 이제 제가 70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4살 때네요. 74년. 그때 8.15죠. 8.15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삿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방문하고 얼마 전에 됐지만 8.15 때 그 장충동 국립극장의 광복절 기념식이죠. 기념식. 근데 그 기념사가 시작되는데 제일 교포 2세입니다. 제일 교포 문세광인데 단상으로 접근하면서 권총을 쏘는. 근데 이걸 제가 단행본 책이라든지 여러 책을 봤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래 경호가 허술하고 여기 그 과정에 6발을 쏠 동안에 제압이 안 되는지 도저히 지금 의문투성인데 이것만 봐도 강의 몇 시간 할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다 하는데 소개해드리기 어렵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 보니까 두 가지 문세광이에요. 문세광이가 6발을 쐈는데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한 발도 못 맞췄어요. 이거하고 이제 비교할 게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도 6발을 쐈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는요, 총을 맞히고 싶은 사람, 맞히고 싶은 부위를 정확하게 6발을 명중시킨 이게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토 히로부미 딱 심장을 쏜다. 또 화기사살한다. 그 옆에 놈을 쏜다. 다 이게 6발을 본인의 뜻대로
명중을 시켰죠. 근데 문세광이는요. 문세광이는 한 발도 명중 못 시켰어요. 근데 쏜 게 엉뚱한데 총이 날아간 거죠. 저는 그게 그런 총탄에 맞은 게 너무 안타깝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게 그 유경수 여사의 그 꼿꼿한 자세입니다. 아니 총이 울리면 박정희 대통령이 단상 밑으로 단상에 고개를 숙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경수 여사는 그 단아한 모습으로 한복 차림에 그대로 이렇게 꼿꼿하게 단상에 앉아있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모습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왜 차를 탈 때 대통령 할 때 차를 타면요 머리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이게 차 뒤에 앉아도 뒤로 몸도 안 기댄다. 꼿꼿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유경수 여사 어머니한테 배운 자세가 아닌가. 그 단아한 자세 꼿꼿하게 총에도 놀라지 않고 앉아있다 보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을 겨냥한 총이 완전히 유탄에 오발에 두 번째 발사한 총이죠. 정말 머리를 맞아서 절명한 이게 너무 이게 그 안타까운 이런 그 상황입니다. 왜 조금 피하고 엎드리고 좀 했으면 이게 이런 일이 없으냐는 이런 생각이 지금도 정말 이게 그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쓴 책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책 많이 쓰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의 어머니 유경수 책에 보면요. 그 장면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쓰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장례식을 치르고 한동안은 가슴이 뻥 뚫린 듯 했다. 마치 가슴이 심장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다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하루하루를 보내다가도 문득 바라본 하늘에 변함없이 찬란하게 떠있는 태양을 보면 태양은 저리도 변함이 없는데 어머니만 세상에 계시지 않는구나. 차디찬 흙 속에 홀로 누워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책도 그때 유학 시절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비보를 듣고 와서 이제 그 본인의 그 생각을 정리한 책에 이 구절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때 추모 장면들 정말 이게 또 사진이 아마 있으면 나중에 좀 이렇게 편집할 때 사진을 보시면 더 알겠지만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 장면. 그때 그 우리 그 노래가 있었죠. 박목월 쌤이 작사하고 김동진 쌤이 작곡해서 그때 그 성악가 이규도 씨가 이제 부른 추모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완전히 전 국민이 비탄에 잠겼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그 노래 제가 가사만 한번 소개하면요. 가시다니 여사님, 유경수 여사님, 결애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밝은 기 되어서 임의 높은 뜻 구김없이 골고루 폐기하시던 그 총명, 그 음성, 온화한 그 모습 하루아침 바람에 지고 말다니 옹결의 두 손 모아 명복을 비우니 고이 잠드소서 유경수 여사님. 이런 뒤 노래가 울려 퍼지니 전 국민이 정말 이렇게 슬픔에 비탄에 잠긴 이런 그 모습 이렇게 본 적이 없고요. 그 후에도요. 제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도 정말 이제 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뭐 대통령도 부부 싸움을 하겠죠. 특히 청와대 내에서 또 제1야당 역과 쓴소리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두 분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며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하나 이게 그 꼭 소개하고 싶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진심으로 지은 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슬퍼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건만 문득 떠오르는 당신의 영상, 그 우아한 모습, 그 다정한 목소리, 그 온화한 미소, 백몽령처럼 청아한 기품, 이제는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욱더 잊혀지지 않는 당신의 모습.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은 그 시입니다. 아마 이제 유경수 여사가 목련 상당히 좋아한 것 같아. 같이 목련 보면서 백목련처럼 청아한 기품 이렇게 부인을 생각하면서 그 슬퍼하는 이런 그 추모시를 짓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워낙에 뭐 노래도 새마을 노래부터 노래도 많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시고
워낙에 다재다능 모든 분야에 하니까 시도 이제 잘 지으시죠. 그 추모 시를 제가 하나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유경수 여사가 어릴 때 이제 출생 시절부터 그다음에 학창 시절 그리고 이제 군인인 박정희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이제 청와대 생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문세광의 흉탄에 불행하게 서가시는 쭉 일대기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유경수 여사의 리더십을 이게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이렇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제대로 이게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많은 고민했지만 책을 쓰고 나서도 계속 이 강의 때문에 여러 자료도 보고 여러 글도 보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결국 유경수 여사의 리더십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렇게 제가 고민하다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리더십은 첫째는 이제 섬김의 리더십, 섬기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통의 리더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쓴소리 리더십, 섬김, 소통, 쓴소리 세 가지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유경수 여사는 우리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 뭡니까? 음지를 돌보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제 양지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음지는 누가 돌보느냐 말이에요. 바로 이제 외로운 사람,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게 음지는 누가 돌보느냐 말이에요. 이걸 돌본 게 유경수 여사입니다. 우리 처음에 하나운 시인의 시를 봤잖아요. 하나운 시인이 시를 보면 이게 한센병 나환자까지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누군들 안아주지 못하겠냐 말이죠. 정말 저는 이렇게 소외되고 병들고 슬프고 가난하고 힘든 이런 국민들을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안아주시는 이런 이게 섬기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게 유경수 여사가 우리 모든 국민이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든 정치생을 떠나서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최고의 퍼스트 레이디가 된 게 이런 섬기는 리더십이 아닌가 이걸 첫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경수 여사의 리더십은 소통의 리더십. 이것도 제가 최근에 또 새로운 일화를 하나 봤습니다. 얼마나 이게 국민들하고 유경수 여사가 소통하느냐 이게 일화가 하나 있어요. 유경수 여사가요 제 교재에는 없어요.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남편이요. 남편은 이제 처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 국가재건 최고위 의장 있잖아요. 국가재건 최고위 의장. 이것도 이게 사실 대통령이죠. 그때 아마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이제 남편이 최고 권력자죠. 그때 대전교도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대전교도소에서 이제 절도죄로 사는 사람이 편지가 온 거예요. 뭐라고 이게 편지가 왔느냐? 유경수 여사한테 전달된 거죠. 본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 모범수였다. 근데 나가가지고 내가 여기 어떻게든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좀 하고 싶은데 아니 손수레 하나 살 돈이 없다. 내가 이게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는데 10원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사님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유경수 여사가 알아보니까 진짜 모범수고 나름대로 이게 절도범이지만 그래도 이게 개과천선해서 모범수예요. 이때 유경수 여사가 이 사람을 여기 불른 거죠. 불러서 이제 이거 사연을 잘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앞으로 이게 뭘 하냐? 그럼 손수레사가 포도 장사를 좀 하고 싶다. 이러니까 이게 유경수 여사가 봉투를 2개를 줍니다. 봉투를 2개 줘가지고 하나는 이제 왔다 갔다 차비도 들고 비용 들잖아요. 하나는 이제 차비나 이런 비용 봉투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봉투를 하나 더 줘가지고 여기는 이제 손수레 1개 살 수 있는 손수레 값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가 있어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포도를 10관 살 수 있는 돈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이게 착실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사십시오. 이래가지고 이게 감동을 준 이게 최초의 민원철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민원이 오면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소통하는 이런 이게 영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요즘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이게 일화를 보면서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우리 영부인의 역할이다. 대통령이 외교, 국방, 안보 힘들죠. 양지로. 그럼 여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섬기고
그다음에 소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이게 바로 두 번째 소통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이제 그 쓴소리 리더십은 앞에서 좀 봤잖아. 청와대에서도 유경수 여사, 보통 사람들에게 대통령한테 직언하면 영린을 건드린다거든. 영린. 잘못하면 이게 아주 뭐 영린을 건드리면 이게 그냥 효과도 없을 뿐더러 분노만 사가지고 이제 그 직언이 안 통하는 이런 경우 많은데, 유경수 여사는 이제 워낙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진심으로 위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쓴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제일 야당이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부인은 이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게 이 방송을 뭐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도 볼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도 이제 저는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우리 비슷한 점이 많아요. 상당히 똑똑하고요. 또 이게 한류 이런 것도 많고, 보시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좀 이게 진심으로, 누가 부부는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쓴소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섬기는 이런 게 리더십, 이 세 가지를 저는 유경수 여사의 정말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아까 1편에서 과연 이게 법필 소재 1부 누구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일단 여성이 우리 절반 아닙니까? 여성 중에 고민한 게 이제 그 소선호라고 있어요. 옛날에 주몽의 부인입니다. 주몽의 부인. 소선호는 이제 그 백제를 세웠죠. 여장부입니다. 영부인이죠. 주몽의 동명성왕, 고구려 주몽의 부인. 옛날에 드라마로도 소선호 주몽할 때 놓지 않습니까? 이분도 고민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큰 돈 5만원짜리, 애들 좀 제일 좋아하지 5만원짜리 신사임당, 이분에게 자상한 어머니고 율곡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그 부인, 이분도 고민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시인으로 유명한 그 허난설은, 이분은 이제 그 허균의 누이 동생이죠. 허균 홍길동전, 허난설은, 이런 분들이 고민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왕 중에 뭐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런 여왕도 있죠. 진성여왕, 세 분이 있죠. 우리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유경수냐? 바로 이제 이 모든 걸 모아놓은 게 유경수다. 모든 걸. 유경수 여사는 왕이면서 또 영부인, 그리고 소선호가 영부인이니까. 그리고 이게 자상한 어머니이자 정말 이제 그 또 부인으로서 얼마나 이게 모범적인 이런 게 분입니까? 그 우리 자제분 중에 지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박근영, 또 이게 영예 있고요. 그 다음에 박지만 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훌륭한 이게 자녀 교육, 이런 것도 이게 신사임당 못지않고, 그리고 이게 유경수 여사 자체가 워낙 신화, 한류, 문화에 뛰어나거든요. 흔한 사람 못지않단 말이죠. 이 모든 걸 겸비한 분이 유경수 여사다. 이래서 이제 그 일부 인물로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경수 여사가 이제 그 돌아가시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죠. 유경수 여사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화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책을 본 것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쓰신 책이에요.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그렇죠.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는, 이걸 연단이라 그럽니다. 우리 종교에서도 단련시키는, 강철독에 때려 계속 맞을수록 단련되는 거예요.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희망이죠. 희망이 나를 움직인다. 희망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책에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그 나눈 그 대화가 박근혜 대통령 책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대화 한 구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련은, 아마 이제 청와대 목련을 보면서 하신 말씀 같아요. 목련은 너희 어머니가 특히 좋아하던 꽃인데 마음이 아프구나. 너 어머니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사로운 욕망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거나 이득을 챙기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대통령의 아내가 되고서도 가난한 군인의 아내로 살던 때처럼 한결같았지. 내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작은 동산이 있는 곳에 집을 얻어 꽃과 나무를 가꾸며 살자고 이쁜 업처럼 말하고 했는데
그 소박한 바람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혼자 먼 길을 보낸 게 가슴에 사무칠 때가 많다. 그네야 너마저 없었다면 살 수 없었을 것 같다. 제가 이 구절을요 유튜브나 방송에서 엄청나게 소개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처음 탄핵 좌파들이 그 탄핵 완전히 가짜뉴스로, 그 다음에 김무성이나 유승민 완전히 이 배신자들이,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촛불에 겁먹은 헌재 재판관들 8명이 8대 0으로 말도 안 되는 게 탄핵을 진행할 때 제가 이 구절을 방송에서 엄청나게 소개 많이 했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이게 10원 하나 받은 게 있냐. 거기에 유경수 여사도 마찬가지고 박정희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게 퇴임하면 가난한 작은 동산이 있는 집에 꽃과 나무를 키우면서 소박하게 살자.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말도 안 되게 해서 청와대에서 쫓아내면서 왜 10원 하나 안 받은 역대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왜 교도소에 집어넣냐. 이게 그때 1심에 30몇 년인가 나왔어요. 2심에 20몇 년 나왔죠.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역대 대통령 중에 진짜 10원 하나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내놓고 옛날에 다 보십시오. 김영삼 김대중 때도 그 김현철 씨 있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은 홍삼 트리오, 홍일, 홍급, 뭐 홍거리, 홍업이 뭐 많잖아요. 홍삼 트리오 3명의 아들이 다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MB 때는 형이 있었죠. 이상덕 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때도 노건평이 그 봉화 대원군이라고 노건평이 그거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아니 정유라 씨가 뭐 말을 지 말처럼 엄마가 내 말처럼 타라더라. 이 말이 이게 무슨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냐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억울하죠. 그때 포괄적 현안과 관련해가 묵시적으로 청탁했다. 뭐 삼성 승계 말도 안 되는 신조어로 그 박영수 특검은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이 박영수 특검 이자는 자기를 이게 완전히 포르쉐를 지사처럼 다가 지 애인 타라 했잖아요. 포르쉐를. 저 와이프도 아니고. 아니 말을 갖다가 정유라 그건 아무 관계도 없는데 박영수 특검은 포르쉐를 갖다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쉐를 받아가지고 애인이 타게 해가지고 했고, 그 이후에 김만배 씨나 대장동에 돈을 얼마나 받았냐 말이에요. 이런 박영수가, 이런 자가 진짜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이게 나라냐 말이에요. 이게 법치냐 말이에요. 저는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근데 이거 유경수 여사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그 모전 여정이더라고. 모전 자정이죠. 정말 그 어머니 그 딸 아닙니까? 성격이나 모든 게 꼿꼿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우리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우리 과거 제대로 역사를 알아야만 자유파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초대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 제대로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하고 알아야 되고 이걸 전 국민들이 알도록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도 회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지금 벌써 많이 명예가 회복되고 있어요. 요즘 여기 좌파 패널들도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왜냐면 윤석열 좀 욕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 분이 없어요. 본인들도 도저히 무슨 죄를 지은지 몰라요. 그리고 최수원 씨도 무슨 죄 지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최수원 씨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좀 섭섭하니까 비판 인터뷰도 있었지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최수원 씨도 그렇게 많은 죄를 받을 형량이 아니다. 그러나 2, 3년 해초리 좀 때리고 풀어주는 이게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저는 오늘 우리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거 이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쓴 책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법정에서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 써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0명으로 우리 역사에서 꼭 알아야 될 100명의 인물을 하면서 유일하게 부부를 한 게 박정희,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법률 용어에 부부 별산제라는 게 있어요. 부부도 재산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재산이 별개이기 때문에 돈 주면 정려세 내고요. 이혼할 때 쪼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의 공과도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하고요. 유경수 여사의 공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으로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정말 위대한 부이다. 단순하게 박정희 부인으로서가 아니고 이렇게 저는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제 제가 또 뭐 강의하다 보면 저도 이게 또 자료나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댓글로 지적해주면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같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이 코너 법필 소세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